순위뉴스 101 안녕하세요, 초리대감입니다. 과연 최후의 선택을 받을 11명은 누가 될 것인가? 김용소설 언급된 곳을 포함 전투력 순위 베스트 11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주백통입니다. 무여 실존 인물인 주백통은 소설 영웅문 시리즈에서 무공에 미친 인물로 등장하며 사기 기술인 좌우 쌍수호박과 강함을 유로 흘러버리는 공명권을 창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애같이 군다는 게 단점이죠. 구음진경의 무공을 익혔으며 내공이 너무 공강한 나머지 백발의 노인에서 머리가 다시 까맣게 될 정도로 강력한 내공 고수인 이 남자, 주백통이 10위입니다. 9위는 소봉입니다. 소림 72저기를 배운 소림 내공 베이스에 개방의 강력한 외공, 그리고 천상 싸움꾼으로 태어나 천생신무로 불리는 이 남자. 외공만 강할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산봉우리를 오르내리며 청석판에 적힌 글귀를 발로 믹서기 갈듯 갈아버린 내공 묘사. 소설 초반부터 천하제일로 등장하는 주인공, 한 수 위의 상대를 반수 위로 이기는 전투머신 소봉. 이렇게나 대단한데 9위라니. 그 위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8위는 양과입니다. 타고난 지략과 뛰어난 호성, 한 팔이 잘린 상황에도 현철중검으로 오저급인 9천인을 제압, 16년 후에는 슬픔의 순간 강력한 장법이 되는 아면소원장과 패도의 내공으로 현철중검 없이도 주백통과 동기어진을 이루고 금융국사를 무찌른 신주염녀의 공인 최강자 양과. 소봉과 양과 중 누가 더 우위인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지만 슬픔의 아면소원장의 위협과 현철중검의 대단한 위협, 그리고 암계까지 구사할 수 있는 양과를 8위로 올려보았습니다. 7위는 허죽입니다. 천룡칼부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주인공이지만 최고의 로또를 맞은 인물이 바로 허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림 방장의 불륜 이후 버여진 사생아일 뿐이었으나 착한 천성에서인지 운이 기막히게 좋아서인지 무해자의 공력을 모두 강제로 전수받았으며 이후 천산동무와 이추수의 공력, 천산동부의 절기인 천상육양장, 생사부 등등의 무공을 익히며 단예와 함께 작중 최고의 내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단예와 다른 점은 어여서부터 무공을 익혀서인지 소설 후반부에 들어서는 구마지와 정춘추와의 대결에서 보였던 실전의 취약성이 사라졌죠. 그리고 의술 및 무학에도 능통하게 되어 소봉의 항용 28장을 18장으로 줄인 부분을 전수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사상 최강의 안기인 생사부와 내공을 흡수하는 북명신공, 말할 필요가 없네요. 7위 6위는 황상입니다. 북성의 황관으로 휘종 황제의 명으로 정화연간에 흩어져 있던 도가이책 5481권을 모아 만수도장이라는 이름으로 전집을 만들 당시 목판에 새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자라도 잘못 새기면 큰 벌을 받게 되기에 한 권 한 권 세심하게 읽으면서 도학에 정통하며 무학의 깊은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스승 없이 혼자서도 내공과 외공을 섭렵한 무공 고수가 된 것이죠. 이후 휘종 황제의 명으로 신흥 종교인 명교를 토벌하기 위해 황군을 이끌고 싸우게 되었지만 명교에는 무공의 고수가 많았기에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황상은 명교의 고수에게 직접 도전하여 법왕들과 사자 등을 죽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무림의 명문 문파의 제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상은 자신은 강호의 규칙을 몰랐으며 자신은 난을 토벌하기 위한 선봉이었을 뿐 왜 사적인 원한을 갚으여 하냐 항변하였지만 무림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황상을 괴롭혔고 혼자서 중과부적이었던 황상은 달아나게 되었고 그의 부모와 처자식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이들의 모든 초식을 깨부수는 무공인 구음진경을 만들었으니 이 무공이 바로 사조 신조시대 최고의 무학서적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이 구음진경의 저자인 황상이 바로 6위입니다. 5위는 석바천입니다. 실전 능력이나 계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강합니다. 나한 복마신공과 태양경을 익힌 뒤 초식을 따로 펼치거나 내공을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무리를 몇 걸음 걷기도 하였으며 연공 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무공을 잠깐 나누는데 주변의 석벽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무림 최고수인 용도주, 목도주가 상대조차 안 되었고 이들은 석바천과의 대결 후유증으로 자살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강력한 석바천이 5위네요. 4위는 독고 구패입니다.
평생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외로이 홀로 패배를 구한다는 표로를 남긴 인물입니다. 패인이었던 양과가 독고구검을 익혀 최강의 고수로 거듭난 것이나 패인이었던 영호충이 독고구검을 익혀 최고수로 거듭난 것을 본다면 독고구패의 검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고구패의 검총에는 5개의 검이 묻어져 있는데 독고구패는 최종 단계인 검이 없이 검을 이기는 무검 승류검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에 검마 독고구패를 4위로 올립니다. 3위는 무명승입니다. 무명승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천룡팔부에 등장하는 최고수입니다. 1장으로 5절급이라 평가받는 소원상과 모형박을 제압하였으며 소봉의 항룡장을 맞아 늑골이 부러지고도 소원상과 모형박을 잡고 경공을 펼치는데 그 경공을 소봉과 구마지 모형복 등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죠. 작가의 현신이 아니냐, 소유파 장문인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무명승이 3위입니다. 2위는 소요자입니다. 소요자가 누구냐면 바로 천룡팔부에 등장하는 소유파의 창시자이며 제자로는 천산동무, 무해자, 이치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편에서 이름을 따온 도가계통의 문파이며 각 제자들이 뛰어나게 사용했던 무공인 북명신공, 능파미보, 소무상공, 천장지구 불로공, 소요절매수, 전음수원대법 등등 누구든 소유파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죽여야 한다는 그 무서운 문파, 그리고 먼치킨 제자 세세스승, 바로 소유자가 2위입니다. 1위는 달마입니다. 남인도 향지국 셋째 왕자 출신으로 520년 중국 소림사로 건너와 9년간 면벽 수연한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소림무공을 창시한 창시자이며 나뭇잎을 타고 강을 내어왔다고 할 정도로 도술에 정통한 인물이었지요. 소림무술의 창시자라는 것은 중국의 모든 무학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그를 질투하던 다른 승려나 귀족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그때마다 여유롭게 위기를 넘겼다고 하네요. 모든 무공의 뿌리가 되는 달마조사가 바로 1위입니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받을 1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 11위는 바로 곽정입니다. 사조 영웅전의 주인공으로 정강의 난에서 이름을 땄듯 중화사상과 중국형 영웅의 상징이 되는 인물입니다. 신조연에서는 무림의 가장 믿음직한 최고수로 성장하며 몽고의 침략 아래 양양성을 수호하면서 몽고 최고의 고수 금융국사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합니다. 과거본에서 그의 항룡 18장은 보완하여 광중유유의 16배의 저항력이 있어 이는 홍칠공도 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거기에 주백통에게 배운 좌우 쌍소바까지. 듬직한 이 남자 곽정이 마지막 11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이상으로 김용소설 언급된 고수 모두 포함 최고수 순위 10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